손흥민이 LA에 발 딛는 순간 미국 엔터테인먼트 수도가 한국 앞에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저도 처음엔 그냥 평범한 선수 이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더라고요. 손흥민이 LAFC로 간다는 소식이 터지는 순간부터 LA 전체가 그야말로 한국에 점령당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진짜 점령이에요. 문화적 식민지화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죠. 일단 공항부터 보세요. LAX 국제공항 주변 전광판에 뭐가 떠 있냐면요. Welcome to Sun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미친 거거든요. LA가 누구 도시예요? 할리우드 본거지에 NBA 레이커스 있고 MLB 다저스 있는 세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심장부잖아요. 그런데 그 거대한 도시가 한국 선수 한 명 오는 걸 가지고 도시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이게 바로 손흥민이 가진 글로벌 임팩트의 크기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시내버스예요. 여러분 LA 시내버스 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원래 행선지 표시하는 LED 전광판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손흥민 선수 LA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한글로 써 있어요. 한글이요. 미국 땅에서 시내버스가 한글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단순한 환영 인사가 아니라 문화적 항복 선언이거든요. LA시 교통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해서 한국 선수를 환영한다는 건 그만큼 손흥민의 영향력이 행정 시스템까지 침투했다는 뜻이에요. 다운타운 거리는 이미 손흥민 박물관이 됐습니다. 대형 빌딩 외벽에 손흥민 얼굴이 프린트된 배너가 걸려 있고요. 가게 앞마다 손흥민 포스터가 나붙어 있어요. 심지어 한국 팬들이 가져온 태극기가 LA 거리에서 펄럭이고 있다는 게 진짜 미친 거거든요. 미국 도시 한복판에서 태극기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손흥민 한 명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압권은 유니폼 판매 상황이에요. LAFC 공식 온라인 스토어가 완전히 마비됐거든요. 서버가 터진 거예요. 손흥민 유니폼 사려는 사람들이 동시에 몰려들어서 쇼핑몰 시스템 자체가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출시되자마자 전 사이즈 완판이에요. XS부터 3XL까지 싹 다 매진됐어요. LAFC 공식 샵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3년치 매출을 하루 만에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3년이요. 3년치를 하루에 팔았다는 게 경제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건 그냥 손흥민 이펙트가 아니라 경제적 쓰나미거든요. MLS 역사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베컴이 LA 갤럭시 갔을 때도, 질라탄이 갔을 때도, 메시가 마이애미 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메시 효과도 어마어마했지만 손흥민은 아직 LA에 도착도 안 했는데 이미 도시 전체를 장악했다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프리미어 리그에서 10년 동안 쌓아온 레거시의 힘이죠. 기자회견 날은 진짜 전쟁터였습니다. LAFC 홍부장인 BMO 스타디움에 언론사가 몇 개나 왔냐면요. ESPN, MBC 스포츠, 팍스 스포츠, USA Today, LA 타임스. 여기에 한국 언론사까지 합치면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일반 기자뿐만 아니라 유튜버, 틱토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까지 다 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손흥민이 이제 스포츠 영역을 넘어서 소셜미디어 전체를 지배하는 콘텐츠 제왕이 됐다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한국어 응원가가 떼창으로 울려 퍼졌다는 거 아세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거 미국 땅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팬은 서울에서 직접 공수한 태극기를 흔들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이 미국 ESPN 생중계를 탔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팬들의 열정을 목격한 거죠.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순간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LA를 대표하는 다른 프로 스포츠 팀들이 줄줄이 손흥민 환영 메시지를 올렸거든요. 먼저 LA 다저스요. MLB 최고 명문 구단 중 하나죠. 공식 SNS에 Welcome to LA라고 올렸어요. 야구팀이 축구 선수 환영한다는 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세요? 보통은 같은 종목 선수들끼리만 환영 인사하거든요. 그런데 다저스가 먼저 나섰다는 건 손흥민의 스타 파워가 종목을 초월한다는 증거예요. NFL LA 램스도 축하 메시지 올렸고요. NBA LA 클리퍼스도 동참했습니다. 이게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LA에 있는 메이저 프로 스포츠팀 전체가 한 선수의 입단을 축하한다는 건 손흥민이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문화 아이콘이라는 뜻이에요.
LA 스포츠 생태계 전체가 손흥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이 직접 나섰어요. 베컴이 누구예요? 축구계 전설이자 글로벌 아이콘이잖아요. 그 베컴이 손흥민한테 Welcome to MLS, my friend. Welcome to LA라고 했어요. 베컴이 friend라고 불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베컴은 아무한테나 친구라고 안 해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급 선수들한테만 그 호칭을 쓰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을 같은 선상에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손흥민의 글로벌 위상이죠. AP통신은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스타 워즈, 그러니까 스타 전쟁이라고 했어요. LAFC가 LA 다저스의 오타니, 슈에이에 맞서기 위해 축구계 슈퍼스타 손흥민을 영입했다는 분석이거든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오타니가 누구예요? 지금 MLB에서 가장 핫한 선수죠. 연봉이 7억 달러예요. 하나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계약을 받은 선수거든요. 그 오타니의 임기에 대응하기 위해 LAFC가 손흥민을 데려왔다는 건 두 사람의 시장 가치가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손흥민이 오타니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타니는 야구만 잘하잖아요. 근데 손흥민은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 리더십, 글로벌 영향력까지 다 갖췄거든요. 토트넘 주장으로 10년 동안 팀을 이끌면서 논란 하나 없이 완벽한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이에요. 이건 단순히 운동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됨이 받쳐줘야 하는 거거든요. LAFC 구단주 베넌 로젠솔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진짜 의미심장해요. 손흥민은 단지 훌륭한 선수가 아니라 이 경기장과 지역사회, 글로벌 무대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인물입니다. 그의 입단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을 지켜보며 그가 얼마나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인지 실감했습니다. 이거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심이 담긴 발언이거든요. 구단주가 선수한테 이 정도로 극찬을 퍼붓는다는 건 정말로 손흥민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뜻이죠. 로젠솔은 할리우드 최고의 영화 제작자예요. 영화 아이언맨부터 시작해서 수십 편의 블록버스터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손흥민을 보고 글로벌 무대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이건 손흥민이 스포츠를 넘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인정이에요. LA 팬들 반응도 미쳤어요. 손흥민 유니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요. SNS에는 Sun is coming to LA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틱톡에선 손흥민 관련 영상이 수천만 뷰를 찍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릴스에도 손흥민 콘텐츠가 도배됐어요. 이게 소셜미디어 시대의 슈퍼스타가 가진 파급력이거든요. 그리고 LAFC 시즌 티켓 판매량이 폭발했어요. 손흥민 입단 발표 이후 24시간 만에 시즌 티켓이 작년 한 해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손흥민 한 명이 구단 재정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앞으로 LAFC는 손흥민 덕분에 수백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거고요. 이건 구단 가치 자체를 몇 배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겁니다. 스폰서십도 줄줄이 들어오고 있어요. 손흥민이 LA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글로벌 브랜드들이 LAFC와 계약하려고 줄을 섰거든요. 나이키, 아디다스, 코카콜라, 현대자동차 같은 메이저 브랜드들이 손흥민을 통해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이게 손흥민이 가진 상업적 가치거든요. 현대자동차는 이미 LAFC의 공식 스폰서로 들어왔고요. 손흥민을 모델로 내세운 광고 캠페인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손흥민을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단순히 한 선수의 이적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손흥민이 왜 LAFC를 선택했느냐는 거죠.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뛰면서 프리미어 리그 레전드 반열에 올랐는데 왜 갑자기 MLS로 간 걸까요? 여기엔 엄청난 전략이 숨어 있어요. 2026년 월드컵이 북미에서 열리거든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공동 개최인데요. 결승전이 LA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2026년 월드컵을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이도 있고요. 부상 관리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월드컵을 준비하려면
유럽보다 MLS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유럽 축구는 너무 빡세요. 프리미어 리그는 한 시즌에 50경기 이상을 소화해야 하고요. 일주일에 23경기씩 뛰어야 할 때도 있어요. 손흥민이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뛸 때도 부상으로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MLS는 경기 수도 적고 피지컬 부담도 덜하고 무엇보다 월드컵 개최지인 미국에서 미리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LA는 기후가 완벽해요. 1년 내내 따뜻하고 습도도 낮아서 부상 회복에 최적이거든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런던의 추운 날씨와 비를 견디면서 10년 동안 뛴 걸 생각하면 LA의 쾌적한 환경은 천국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손흥민이 계산한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LA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코리아타운이 LA 한복판에 있고 한인 인구가 수십만 명이에요. 손흥민이 LA에서 뛴다는 건 한인 동포들한테는 엄청난 자긍심이고 자부심이에요. 그들은 손흥민을 보러 매 경기 BMO 스타디움을 찾을 거고요. 그 열기는 프리미어 리그 못지않을 겁니다. 손흥민의 LAFC 입단은 한국 축구 역사에서도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지금까지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성공한 사례는 많았지만 북미 시장을 정복한 사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박지성, 기성용, 이영표 같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약했지만 북미로 간 선수는 없었어요. 손흥민이 최초로 북미 시장을 여는 선구자가 된 거죠. 이건 단순히 손흥민 개인의 도전이 아니에요. 한국 축구 전체의 지평을 넓히는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손흥민이 LAFC에서 성공하면 앞으로 많은 한국 선수들이 MLS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손흥민이 그 문을 활짝 연 거죠. 근데 이 와중에 토트넘은 완전 초상집이 됐어요.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 팬들은 SNS에 We lost our captain, We lost our legend, We lost everything 이라는 글을 올리고 있어요. 진짜 상실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새삼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매디슨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이에요. 제임스 매디슨이 서울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중상을 입었거든요. 이건 최소 6개월 이상 결장이에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주장 손흥민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핵심 미드필더까지 잃은 거예요. 이거 완전 재앙 수준이죠. 영국 MBC 스포츠는 손흥민의 공백을 뭐라고 메우겠냐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영국 언론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였는지 증명하는 거거든요. 토트넘 팬들은 지금 멘탈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10년 동안 팀을 이끌어온 주장이 떠났고 그를 대체할 선수는 보이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매디슨까지 부상당했으니까요. 토트넘 팬 포럼에 가보면 이제 우리 팀은 끝났다.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댓글들로 가득해요. 이게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거든요. 반면 LAFC는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손흥민이 오면서 구단 가치가 2배로 뛰었고요. 팬 수가 폭증했고요. 스폰서십이 쏟아지고 있어요. LAFC는 손흥민 덕분에 MLS 최고 인기 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이건 구단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LAFC 선수들 반응도 재밌어요. 팀 동료들이 SNS에 손흥민 환영 메시지를 올리면서 레전드와 함께 뛸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보통 신입 선수가 오면 기존 선수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지내자 정도로 끝나는데 손흥민한테는 레전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미 LAFC 라커룸에서 손흥민의 위상이 확립된 거죠. 손흥민은 LAFC에서 등번호 7번을 받았어요. 7번이 얼마나 의미 있는 번호인지 아세요? 축구에서 7번은 에이스 넘버거든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맨유에서 7번을 달았고 데이비드 베컴도 7번이었고 라울 곤잘레스도 7번이었어요. 그 전통 있는 번호를 손흥민이 받았다는 건 LAFC가 손흥민을 팀의 절대적인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손흥민의 연봉도 화제예요.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MLS 역사상 최고 수준일 거라는 관측이 나와요. 아마 연봉이 최소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270억 원 이상일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이건 스폰서십 수입을 제외한 순수 연봉이고요. 여기에 광고 모델료,
초상 권료까지 합치면 연간 수백억 원을 벌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손흥민한테 이 정도 대우는 당연한 거예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10년 동안 120골 넘게 넣은 선수거든요. 토트넘 역사상 외국인 선수 중 최다 골 기록을 세운 레전드예요. 그리고 2021에 이 시즌엔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어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유럽 5대 리그 득점왕에 오른 거죠. 이런 선수가 MLS로 온다는 건 MLS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손흥민의 마케팅 가치는 측정 불가능해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팬들도 손흥민을 사랑해요. 손흥민이 LAFC에서 뛰면 아시아 전역에서 MLS 중계 시청률이 폭증할 거예요. 이게 바로 글로벌 스타의 파급력이거든요. ESPN은 벌써 손흥민 경기를 황금 시간대에 편성하기로 했어요. 보통 MLS 경기는 한밤중이나 새벽에 중계되는데 손흥민이 뛰는 경기는 프라임타임에 배치한다는 거예요. 이건 손흥민이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이나 NFL급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축구 선수가 미국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리고 손흥민의 첫 경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LA 전체가 들썩거릴 거예요. BMO 스타디움 수용 인원이 22,000명인데 손흥민 첫 경기 티켓은 이미 전량 매진됐고요. 안표가 10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100짜리 티켓이 $1,000에 팔린다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근데 이게 손흥민 파워예요. LAFC는 손흥민 첫 경기를 특별 이벤트로 기획하고 있어요. 경기 전에 한국 전통 공연을 선보이고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고 K-팝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한국 문화 축제가 되는 거예요. LAFC가 손흥민을 통해 한국 문화 전체를 미국에 소개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의 LA 생활도 화제예요. 손흥민이 어디에 집을 구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식당을 가는지 전부 뉴스가 되고 있어요. 파파라치들이 손흥민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게 SNS에 올라가면 수백만 명이 봐요. 손흥민이 할리우드 스타급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LA 한인타운에서는 손흥민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대형 현수막을 걸고 손흥민 포스터를 나눠주고 손흥민 특집 방송을 편성하는 등 온 동네가 들썩이고 있어요. 한인 동포들에게 손흥민은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국인의 자긍심 그 자체거든요. 그리고 손흥민이 LA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기대가 돼요. 손흥민은 자선 활동으로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토트넘 시절에도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재단을 운영했고 한국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했어요. LA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와 협력해서 교육, 의료,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손흥민은 단순히 골 넣는 선수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롤모델이에요. LAFC 구단주가 손흥민은 이 경기장과 지역사회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인물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손흥민은 축구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도 MLS와 잘 맞아요. 손흥민은 스피드와 드리블, 슈팅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데 MLS는 유럽에 비해 수비 강도가 낮아서 손흥민이 더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수비수들이 달라붙어서 견제하지만 MLS에서는 손흥민이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손흥민이 MLS에서 한 시즌에 30골 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시즌 최다 20골 넣은 선수가 MLS에 오면 30골도 거뜬하거든요. 손흥민이 득점왕 타이틀을 따는 건 시간 문제고 어쩌면 MLS 역사상 최다 골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LAFC를 MLS 우승으로 이끌 가능성도 높아요. LAFC는 이미 강팀이거든요. 2022년에 MLS컵 우승도 했고 매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실력이 있는 팀이에요. 여기에 손흥민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합류하면 우승은 거의 확정이나 마찬가지죠. 손흥민이 MLS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건 한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 될 거예요. 유럽에서 성공하고 북미에서도 우승하는 선수는 정말 드물거든요. 손흥민이 그 위협을 달성하면 진짜 세계적인 레전드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2026 월드컵이 정말 중요해요. 손흥민은 이제 34살이 되는데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일 가능성이 높아요. 손흥민은 2010년부터 4번의 월드컵에 출전했지만 아직 16강 이상을 가본 적이 없어요. 2002년 월드컵 4강 이후 한국은 월드컵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2026년 월드컵은 다를 수 있어요. 일단 북미에서 열리니까 시차 적응이 필요 없고요. 손흥민이 LA에서 1년 이상 뛰면서 미국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대표팀도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같은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손흥민과 합을 맞추면 충분히 16강 이상 갈 수 있어요. 손흥민이 월드컵에서 골을 넣고 한국을 8강이나 4강으로 이끈다면 그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예요. 2002년 히딩크 매직을 재현하는 거죠. 손흥민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LA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밀한 계획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손흥민이 은퇴한 후에도 LA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손흥민은 LA 생활을 즐기고 있고 한인 커뮤니티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은퇴 후에는 LAFC 코치나 프론트에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손흥민이 LA에 뿌리를 내리면 그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문화적 교량이 되는 거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